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고개 돌려놨죠. 코스닥 하락 종목 개수 1000개 육박하는 흐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는 오늘이고요. 테마성 종목들 외에는 대다수 종목이 상승꼬리가 달려버렸습니다. 윗꼬리 달린 채 변동 키워나가는 최근의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그리고 이 가운데서 눈여겨볼 종목은 무엇일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같이 시장 분위기 어떤지 머니맵 통해서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열어보시죠.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텨줍니다. 미국장에서 엔비디아 필두로 반도체 일부 종목들의 강세 흐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 쪽은 애플 측에서 AI 투자한다 혹은 PC, CPU 투자한다, 만들어낸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강했습니다. 엔비디아 향 조금 더 모멘텀 받는 SK하이닉스 더 강하죠. 2% 상승이고요. 테슬라가 상승폭을 반납했던 것처럼 2차 전지 쪽 오늘도 심리 위축 나타납니다. LG엔솔,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등의 하락세 확인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네이버 견조하네요. 일단 사우디 모멘텀이 부과됐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어찌됐건 살짝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자, 이 가운데 전략이 필요한 종목 많은 분들이 그래도 잘 버티는 SK하이닉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아직 추세를 지키고 있는 것도 영향이 있을 거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 하면 거의 다 SK하이닉스를 삽니다. 덩달아 한미반도체 이스페타도 오늘 일단 강세인데 이쪽에 대한 시각 어떠신지요? HBM 쪽 말씀하시는 거죠. HBM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섹터입니다. 아무래도 성장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 HBM 같은 경우는 연초에 시장에서 조사했었던 그런 연간 성장률이 연초에서 지금 10월 달로 넘어오면서도 계속해서 그 성장률에 대한 추가 성장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HBM 시장 자체의 캐파가 굉장히 빠르게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상승폭이 어느 정도 나왔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처럼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우상향 기조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HBM 내에서 탑픽으로 세워놓고 보시는 종목이 혹시 있으실까요? HBM 쪽에서는 일단 직접적인 HBM 관련주보다는 전 이제 HBM 쪽으로 이제 새로 엮일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솔브레인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단독 납품을 하는 CMP 슬러리 소재를 이제 납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솔브레인이 그동안 HBM 관련돼서 올랐었던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주가 흐름이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후발주자격으로 따져본다면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소재 쪽에서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1위 주력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HBM까지도 엮인다면 주가 흐름이 좀 더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섹터의 업턴 모멘텀까지 받게 된다면 이제 소재단도 충분히 매력도를 느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HBM 대장 외에도 후발주자로 솔브레인 한번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 주셨습니다. 자, 네이버 오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2% 정도 올라갑니다. 사실 카카오는 잠시의 탈출 기간도 못 주고 빠졌다면 네이버는 그래도 한 7, 8월 좀 강한 시세를 줬다가 밀려났는데요. 네이버 사우디 모멘텀이 지금 장착이 됐어요. 이거 믿고 더 끌고 가도 될지 아니면 반등 시 탈출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될지 고민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7, 8월 달에 좀 좋은 시세가 나왔죠. 그 당시에 이제 AI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좀 실망감이 출회되면서 이제 매물이 좀 출회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경쟁사가 지금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련 기업을 매매하려면 이제 네이버밖에 없다라고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시장 자체의 약세로 인해서 네이버의 주가 흐름이 견고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사우디 쪽에서 나온 수주 소식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소식을 통해서 이제 반발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수 자체에 대한
큰 리스크가 경감된다라고 한다면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좀 우상향의 기조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전 네이버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얘기 주셨네요. 최근 들어서 사실 외국인 기관 수급이 그리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보면 수급적으로 계속 개인만 사고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부터 좀 저점 매수 구간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종목들을 판단을 할 때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특히나 이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중요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가 매수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빠지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쨌든 단기적인 낙폭이 굉장히 과한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네이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네.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군들의 낙폭이 과하죠. 이제 반도체 쪽 빼고는 전체적으로 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래도 어쨌든 단기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0일 날 만들어놨었던 최저점이 17만 8천 원대인데 네.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2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반등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기적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네이버 일단 17만 8천 원 손절 라인 이탈되지 않는다면 20만 원권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얘기 주셨고요. 오늘 장에서는 실시간 금액 기준 지금 외국인 매수 상위권에 네이버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추이 한번 지켜보면서 저희도 추가적인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첫 번째 날인데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잠금 해제 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테크윙이네요. 반도체 겨울은 끝났다. 지금 사실 계속 시장에 대해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데 먼저 희망 고문을 받고 이제 정말 희망을 보고 있는 섹터가 사실 반도체잖아요. 스팟 가격도 반등하고 있고 재고도 좀 준다고 하고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테크윙의 입지를 저희가 따져봐야 되는데 한번 포인트 잡아주세요. 테크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투자를 좀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테스트 핸들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점유율이 70% 가까이 되는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테크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솔브레인처럼 그간 이제 반도체 일부 종목군들의 강세에 대한 수혜를 같이 받지 못했었던 흐름이기 네. 때문에 주가의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지난주였나요?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적자가 나왔습니다. 적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이 업황에 대한 그리고 기업 실적에 대한 저점이 나왔다라고 시장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안 나온 부분 같은 경우는 이 테크윙이라는 기업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검사 장비를 만드는 주력하고 있는 회사인데 메모리의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던 네.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악화됐었던 게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램 현물가도 반등을 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계속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DDR5에 대한 생산 확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DDR5로 이제 이 포맷이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4에서 5로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 테크윈 같은 경우는 이제 체인지 오브 킷이라고 해서 COK라는 그 소모성 부품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부품에 대한 매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테스트 핸들러의 매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소모품의 매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업황 개선과 DDR5 생산 확대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범용 반도체에서도 가격 하락이 멈췄고 DDR5는 진작에 반등을 했고요. 그러면 테스트 핸들러 쪽에서 매출 플러스 DDR5에서 소모품에 대한 매출까지 더해진다면 이제 지난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을 바닥으로 턴할 수 있을 거다. 이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월 시장과는 조금 달리 좋은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테크윙인데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사실 메모리도 메모리지만 워낙 주목하는 게 비메모리 쪽이란 말이죠. 여기서도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비메모리 쪽 핸들러도 있습니까? 네, 원래 테크윙이 이제 매출 구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메모리 쪽에 대한 테스트 핸들러가 좀 독보적으로 이제 주력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비메모리 쪽도 계속해서 개발을 해서 일단 많이 따라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네. 좀 안 좋을 때는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테크윙이라는 기업이 어쨌든 업계 내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비메모리 테스트 핸들러에 대한 개발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 비메모리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비메모리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 메모리 업황 사이클에 따른 실적의 등락이 많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메모리 쪽에 대한 장비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납품 여부를 판가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의 플러스 비메모리 쪽에 대한 부분도 메리트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사업이 좀 다각화되는 효과가 있겠죠. 안정적으로 이제 메모리 쪽에 테스트 핸들러가 자리를 잡는다면 그 실적의 변동성의 리스크를 좀 줄여주는 쪽으로 비메모리 쪽도 역할을 키워간다라는 거고요.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핫한 키워드가 HBM인데 이제 탐방 같은 거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 글을 보면 테크윙이 HBM 조금 묻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일까요? 네, 저도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아직까지 회사 측에서 내놓은 내용은 없는데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HBM용 테스트 핸들러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많이 개발이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이 반도체 쪽에 대한 자금의 이동은 HBM 쪽으로 계속해서 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HBM 시장 자체의 성장률이 생각보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지금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 쪽에서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기업들 말고 다른 기업들도 계속해서 이 HBM 쪽에 대한 수요를 늘려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HBM 관련주들 중에서 많이 올라온 기업들도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이 HBM 쪽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공격적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테크윙 같은 경우는 메모리, 비메모리 그리고 HBM까지 엮어본다면 현재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팩트만 보자면 우리 네.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종합주가지수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차트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네.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 섹터, 주도 업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가 아주 강하다라는 이야기는 못 드리겠지만 시장 대비해서 확실히 강한 모습은 분명히 나오고 단단하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 좀 보시는 게 계좌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윙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 수급 종목들이 그래도 수익률 상위권에 꽤 많이 이름을 올리는데 요즘 사모펀드 연기금 필두로 해서 이쪽 테크윙 수급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가격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10월에 말씀 주신 대로 좀 좋은 흐름이 나온 종목이에요. 그러게 오늘도 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오늘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테크윙 같은 경우는 너무 긴 호흡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6개월, 1년 이렇게 보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네. 지금 이제 한 달 2023년도 내로 우리가 좀 목표가를 따져보자면 목표가는 1만 원 정도, 1만 원으로 딱 정해드리고요. 손절가 네. 같은 경우는 7천 원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00원 정도 목표 라인 저희도 기억하기 쉽게 정리가 됐습니다. 일단 중장기 대응보다는 좀 지켜보면서 긍정의 시각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테크윙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곧장 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쪽, 두 번째는 IT입니다. 파인앤텍, 너도 나도 접는 폴더블 열풍. 폴더블 그 앞단에 언제나 삼성전자가 서 있고요. 그 가운데서 힌지 기업으로서 파인엠텍을 저희가 좀 많이들 거론을 하고 수혜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제품 나올 때 좀 반짝했다가 또 시장의 관심에서 싹 밀리고 이러잖아요. 이런 패턴이 있어서 좀 투자가 어렵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이 파인엠텍 같은 경우는 내장 힌지 지금 화면에 보시면 내장 힌지라고 나와 있는데 네. 내장 힌지 쪽에 대한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접히는 휴대폰, 우리가 폴더블 폰이라고 하는데 이 접히는 휴대폰에는 힌지가 들어가죠. 힌지라는 것은 경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외장 힌지가 있고 내장 힌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이넴텍 같은 경우는 내장 힌지 쪽에서 독점 공급을 한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술력이 뛰어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이 폴더블 폰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개발을 하면서 판매가 많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는 폴더블 폰이 어떻게 보면 초입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업체들, 뭐 중화권 업체라든지 뭐 북미 쪽 업체들도 계속해서 이제 이 접는 휴대폰에 대한 니즈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네. 가장 좋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내장 힌지를 만들고 있는 이 파이넴텍 같은 경우는 향후 다른 기업들이 내장 힌지에 대한 니즈가 생겼을 때도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주력하고 있는 주력 사업인 내장 힌지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애플이 폴더블 폰에 뛰어들어서 이제 캐파 자체가 커진다면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더 갖출 수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내장 힌지 포인트 잡아주셨고 다음 포인트는 외장 힌지입니다. 내장 힌지, 외장 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 파이넴텍의 가장 큰 투자 모멘텀, 투자 포인트가 키워드가 내장 힌지와 외장 힌지를 둘 다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은 내장 힌지만 쭉 해오다가 외장 힌지 같은 경우 KH 바텍에서 많이 해왔죠. 근데 이제 고객사 측에서 이원화를 택하면서 이제 파이넴텍 같은 경우도 퀄 테스트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외장 힌지에 대한 매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외장 힌지에 대한 메리트도 굉장히 큰 부분이 여러 가지 공정 자체를 내재화하면서 리드 타임을 계속해서 단축시키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외장 힌지에 대한 뭐 불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없다라고 한다면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외장 힌지의 매출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외장 힌지에 내장 힌지에 이제 외장 힌지까지 추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적인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는 거죠. 외장, 내장, 그러니까 주력인 내장 힌지에 최근에는 고객사의 이원화 움직임 속에서 또 외장 힌지 부분의 모멘텀까지 탑재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고객사 입장에서는 내장 힌지, 외장 힌지 이렇게 한 번에 맡기고 싶은 욕구도 사실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파이넴텍, 그럼 다음 포인트는 또 2차 전지주라는 건데 어떤 내용일까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EV 모듈 하우징이라고 해서 네. 이 배터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 3사 셀 업체에다가 대규모 수주를 지금 진행이 돼 있는 수주가 성공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상반기 때 매출로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본업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는데 거기에 외장 힌지라든지 2차 전지라는 사업 다각화, 사업 영역의 확대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이 파이넴텍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장 힌지, 내장 힌지, 그리고 2차 전지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파이넴텍의 지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이 종목도 오늘 2% 정도 오르고 10월 다른 시장 대비해서 좀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폴더블 출시 때 맞춰서 좀 더 이렇게 움직이는 성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게 가격 전략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준비하면서 좀 걱정이 됐던 게 네. 거래 대금이 좀 작습니다. 거래 대금이 작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공략하시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파이넴텍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1만 원. 앞서 말씀드렸었던 테크윈과 같네요. 1만 원이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6,800원으로 좀 여유 있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오늘 두 종목 다 10,000원 잡아주셨습니다. 파이넴텍도 저희 목표가 10,000원, 손절 라인 6,800원 얘기해 주셨으니까 추이 지켜보면서 계속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규 본부장님과 시장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